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8월 2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 하루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구간은 봐야 된다라는 시점까지 결국 도달을 했고, 이제는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랑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1차적으로는 오늘 하락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또 출국과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최근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TLC, QLC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고 뭐 분명히 뭐 좋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 실질적으로 파도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되게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파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조회수가 많이 좀 줄었죠. 그만큼 바닥이 저는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남은 분들이라고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열심히 좀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 힘든 과정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이 요 며칠 좀 흐름들을 보면은 좀 정상적인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31일 날 엔비디아가 7% 급락하는 상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 키워드는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AI에 대한 수익성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비관론적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테마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제 날짜인 8월 1일 날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하게 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고 해서 시장에 환호성이 나오게 되었고 엔비디아가 또 13%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0조 가까운 시가총액이 10% 등락폭을 보인다라는 거는 거의 하루 만에 뭐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40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또 크게 하락하게 된 이슈라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에 관한 내용 때문에 큰 시장이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FOM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인 PMI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 흐름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웃긴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했는 것처럼 어제는 분명히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7월에 FOMC 당일 결과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연준이 금리를 진짜 9월에 내릴 것 같다. 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더 달리자라는 의미로 주가가 반등했다라고 치자면 오늘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의 냉각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데 왜 9월에 하느냐, 7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비판 삼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수 값이 50 이상이면은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50 미만이면은 축소 국면이라고 보면 될 텐데 50 미만이면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고 단순하게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예측치가 48.8이었는데 실제로는 46.8. 생각보다 경기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큰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탄원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를 확인을 하고 IR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시도를 했지만 오늘은 통화가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관련된 출국 금지로 인해서 지금 FMS 회의 그 행사가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 여부를 그때 확인을 물어봤었는데 이 FMS 회의 진행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 관련된 임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진이 가서라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조연설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만에 하나 못 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으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조금 이 뉴스 기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행사 자체를 진행 못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행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파두 회사 사측에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베스트는 대표이사가 가서 직접 기조연설을 하는 부분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뉴스 취지는 이 이지호 대표이사가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탄원서를 이제 특사경에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참 이 부분은 오히려 이 특사경이 계속해서 파도를 오히려 더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뭐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됐던 거는 주관사랑 IPO를 담당했던 금강원이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 자체는 크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없이 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낸드 QLC, TLC라는 용어가 파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QLC, TLC는 이 낸드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LC보다 QLC가 셀 저장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도 같은 경우, 파도가 만드는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 낸드의 QLC든 TLC든 모두 대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둘 다 대응 가능하니까 시장에서 계속 QLC, TLC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파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두도 매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이렇게 낸드를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파두가 직접적인 실적 영향은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파두 기술력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으니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 뭐 올해 메모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 HBM QLC가 성장 견인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QLC가 뭔지 TLC가 뭔지 기술적인 부분을 뭐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투자에 필요한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텐데 QLC는 셀 하나에 4비트 저장, 그 다음에 TLC는 3비트 저장을 해서 데이터 저장량이 많다 정도만 우리가 용어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부분, 결국 데이터 센터, 이 SSD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했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얘기를 했었냐면은 HBM과 서버용 SSD 이쪽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낸드의 경우 현재 AI 서버향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이 TLC SSD 공급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QLC 제품군에서도 뭐 서버나 이런 모바일에 최적화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TLC, QLC든 어떤 거를 만들든 뭐 이제 이 낸드에 관해서 컨트롤러는 모두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파두가 지금 FMS 관련해서 출국과 관련된 리스크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QLC, TLC로 바라봤을 때 파도에 대한 시장성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심리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대응할지보다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하방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접한 가격까지 위치를 와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 앞에 나왔던 3월 이제 말일날 3월 29일, 4월 1일 요때 가격 기준이 그 다음 추가적인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이 이탈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다음 저점 라인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위에 노란색 굵은색 선인 20일 이동 평균선에 또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주가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고 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좀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주말 동안은 좀 편히 쉬시고 월요일날 또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다들 편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